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내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직 수락을 요청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심야 택시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14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대선을 앞두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합당을 논의하고 야당은 선거대책위원장직을 두고 논의가 한창인데요. 정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당대당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논의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당대당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당대당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정봉주 전 의원을 중심으로 탄생한 비례대표 정당인데요. 지지율이 정체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두 당의 합당으로 핵심 지지층을 끌어들이자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이 169석, 열린민주당이 3석인 가운데 열린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지 않은 상황인 가운데 별도의 단일화 절차 없이 자연스럽게 이 후보 측의 지지로 포섭된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합당 합의는 이 후보의 법력권 결집의 승부수로 제시한 당내 대사면 카드에 따른 조치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통합 시 발생할 시너지 효과보다 중도층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합당 추진 발표 직후 김의겸 의원은 SNS를 통해 열린민주당이 악역을 맡겠다. 선대위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기를 되찾는데 기꺼이 매기가 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조직력과 열린민주당의 기민함이 합쳐지면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협상 대표로 당대당 통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측 협상 대표로 우상호 의원을 지명하였습니다. 향후 협상단으로부터 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통합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라디오 매체에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올해 안에 결말을 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당원 투표까지 포함해서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짓는데 올해 안에 결말을 내야 되지 않을까. 가급적 되든 안 되든 올해가 가기 전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대당 통합을 할 때 무슨 지분이나 자리 또 뭐 여러 가지 조건들 뭐 이런 것들이 족쇄가 돼서 협상이 진전이 없거나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이번 합당을 통해 대선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직 수락을 정식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대선에서도 김 전 위원장의 등판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4.7 보궐선거를 끝으로 당을 나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의 대선 행보에 야권의 대선 승리 필승카드로 김 전 위원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김종인 전 위원장을 원톱으로 하는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기 위해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진영에 관계없이 어느 정당이나 자기들이 일탈을 하고 궤도에서 벗어나서 당을 정상화시켜야 되겠다고 할 때 늘 우리 김종인 박사를 모셔왔습니다. 정치개혁뿐만 아니라 이 국가의 대개조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또다시 우리 김 박사님께서
역할을 또 하셔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려운 이런 정권 교체와 국가 이 개혁의 그 대장정을 이제 벌여나가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에 또 쌓아오셨던 이런 경륜으로 저희들을 또 잘 좀 지도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며 자신이 잘 모시겠다며 김 전 위원장에게 구애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리고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보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후 지난 17일 윤 후보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직 수락을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킹메이커로 불리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서자 여권도 견제에 나섰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선대위 상임 고문이라는 명예직에 머물 것이 아닌 전면에 나서 실권을 잡고 김종인 카드와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여권의 책사로 꼽히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등판을 위해 본격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30%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투톱의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선대위 참여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굳이 내가 꼭 나서야 하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선을 그었습니다. 후보님께 충분히 밖에서 조언을 해드리거나 자문이 되거나 혹은 제가 알아서 좀 힘이 돼드리고 필요한 일들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야 모두 대선을 위한 선대위 구성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요즘 서울에서 늦은 저녁 시간 택시 잡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는 내년 1월 1일까지 개인 택시 3부제를 풀어 오후 9시에서 다음날 오전 4시까지는 휴무 1인 택시도 운행할 수 있게 했으며 야간 버스 운행 등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로 인한 이동 수요 폭발에 택시기사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겹쳐 택시 전쟁이 언제 풀릴지는 미지수인데요. 현 상황에 대한 각 언론사별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일보는 요즘 택시대란은 택시업계 인력 부족 문제라며 상당수가 산업금 부담과 열악한 처우 때문에 배달이나 퀵서비스 쪽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자초한 것은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승차 공유 관련 혁신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택시업계 반대를 이유로 싹부터 잘랐다고 비판했습니다. B일보는 정부는 그동안 택시 외 운송수단을 활용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출현할 때마다 택시업계의 손만 들어줬다며 우버나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소카의 타다 등이 모두 기존 업계의 반발에 막혀 서비스를 접어야 했다며 타다 금지법이 남긴 교훈을 되돌아볼 때라고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일보는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귀갓길 불편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 개인 상당수가 고령인 현실에서 이들이 심야 시간대 차량 운행에 얼마나 나설지 의문이고 법인 택시기사 채용의 실효성도 마찬가지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택시 대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동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기존의 택시업계와 새로운 운송 플랫폼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도 차차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지난 16일 기준 출범 300일을 넘겼는데요. 이에 대한 앵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성과가 거의 없어 의구심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각 언론사별 의견 살펴봅니다. 먼저 A일보는 공수처 여운국 차장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번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수처의 존재를 입증하려면 불필요한 정치적 행보를 삼가고
2개월째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공수처 수사는 여전히 겉돌고 있다며 공수처의 수사 실력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수사가 더욱 난항을 겪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일보는 제보사주 사건 수사는 이건만 해놓은 채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 편파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낸 판사사찰 의혹 고발장을 5개월이나 묵혀뒀다가 윤 후보를 지난달 불쑥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말했는데요. 공수처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 수사 공정성을 지키는 데 있다며 공수처가 불신을 자초한다면 설 자리가 사라질 것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시일보는 공수처는 검찰의 부당한 정치 개입과 권한 남용에 지친 국민들의 지지 속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고른 1호 사건은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기소를 요청했고 인권 침해 및 절차 논란을 빚은 첫 구속영장은 기각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의 부당한 흠집내기라는 주장만 해서는 결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 기소하는 독립기관입니다.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말고 공정하게 수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7일 경기도 화성시 한 고등학교 급식실 휴게실에서 벽에 달린 옷장이 무너지며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된 50대 급식 노동자 A씨의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는 화성 A고 급식실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교직원의 남편입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습니다. 청원인은 이번 사고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보상,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급식실에서 급식 준비를 하던 중 상부장이 떨어지며 경추 5번과 6번이 손상되어 하반신이 마비가 된 사고가 발생했다며 모두 4명이 부상을 당했고 제 아내는 하반신 마비에 이르는 중상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는 수술 후 5개월째 24시간 간병인이 있어야 한다며 하반신은 물론 젓가락질이 안 될 정도로 온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힘든 상태라며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옮겨야 하고 간병비가 월 300만 원 이상이 되는 금액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과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 교육청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책임 있는 보상 조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사고 발생 이후 사업주의 관리상 조치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불안정한 시설물 그대로 방치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다친 경우로 사업주의 사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처벌 등 실행 단계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2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약 16,000명이 동의했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송파구가 송파의 안전을 위해 송파경찰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송파구는 송파경찰서와 상호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관내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긴급 발생 시 유기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는데요. 송파구는 앞으로도 주민이 조금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송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송파구가 송파구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문화예술 허브 공간 역할을 하게 될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기공식을 석촌호수 동호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석촌호수 아트갤러리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23년 6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곳은 그동안 전시 기회가 많지 않은 지역 예술인이나 청년 예술가들에게 작품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관람객들에게는 일상 속에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 작품을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공공 명품 갤러리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마포나루에 번성했던 모습을 재현하고 새우젓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제14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가 온오프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발맞춰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마포구의 대표 축제인 제14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새우젓 축제의 일환으로 마련된 마포나루 공예 전시회, 전통시장 격려 위한 행복 마포 주파수, LED 조형물 전시, 음악회, 소상공인 응원 건강 걷기 대회, 구민의 날 기념식, 새우젓 현장 판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난지 연못의 돛배유 등 20척을 전시하고 전국 유명산지 새우젓 온라인 판매, 전통시장 2곳에서 현장 구매도 진행했습니다. 월드컵 공원 평화광장 메인 무대에서 새우젓을 실은 상인들의 입항 모습을 재현하는 황포돛배 입항 재현 무대 공연도 재현됐습니다. 새우젓을 검수하는 사또와 이방, 상인들이 무용팀을 이뤄 공연을 펼쳤습니다. 또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건강 걷기 대회,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음악회도 월드컵 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토토즐 페스티벌이 대면 프로그램 확대로 더욱 풍성해진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됨에 따라 토토즐 페스티벌 대면 프로그램인 디지털 보물찾기, 버스킹 공연, 커플 브리지 플리마켓, 드론 라이트쇼 등을 원도심 일원에서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디지털 보물찾기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중앙시장 일원에서 퀴즈와 함께 숨겨진 미션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토토즐 페스티벌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킹 공연은 지역 아티스트들의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며 중고 물품을 교환하거나 수공예품을 매매하는 커플 브리지 플리마켓은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진행됩니다. 이 밖에도 300여 대의 드론이 동원되는 드론 라이트쇼는 대전 천변 상공에서 11월 20일 오후 7시와 9시 2회에 걸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전 토토즐 페스티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난 50년간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대덕특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출범식은 공동위원장 선출,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 설명, 거버넌스 운영 방안과 향후 추진 계획 보고, 상호 협력 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이날 출범한 대덕특구 재창조위원회는 관계부처, 산하견 공공기관장, 국회의원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대덕특구의 새로운 미래 50년을 위한 비전과 방향성 설정, 실행계획 수립, 세부 사업 확정 등을 위한 심의 의결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2023년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대덕특구를 세계적 혁신 클러스터로 재도약시키기 위한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광주시가 중앙공원 등 9개 도시공원 내 훼손지를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조정 대상지의 토지 보상이 순차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불법 경작지 등으로 산림 훼손이 심한 9개 도시공원에 편백나무 등 각종 수목을 식재해 2024년까지 생태숲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다양한 체육활동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공원의 특성 등을 고려해 그라운드 골프장, 캠핑장, 애견 놀이터, 피크닉 광장, 자연학습원 등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도시공원은 시민 휴식처로도 좋지만 도심의 환경 문제를 저감시키는 대안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공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도시공원은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물질 등을 흡수해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 보호, 수해 예방, 열섬 현상 완화 등의 역할로 전 세계에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요소수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상황 점검 대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는 광주시 교통건설국, 환경생태국 등 7개 관련 부서와 경찰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8개 유관기관 등이 참석해 요소수 부족에 따른 애로사항과 향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결과 시내버스는 연말까지 정상 운영이 가능하지만 장기화에 대비해 국토부의 요소수 우선 공급 대상으로 추가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으며 청소차는 최근 환경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해 최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방과 구급 분야는 6개월분 물량이 비축되어 있고 제설 차량은 내년 상반기까지 정상 운행될 수 있으며 농업 분야 요소 비료와 보건소, 의료기관 등의 구급차는 연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만 보유하고 있어 정부의 긴급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비상대책 합동 TF를 구성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의 쌀값 안정을 위해 2021년산 공공비축 미공 매입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공공비축 미공 매입 예정 물량은 전년 대비 50% 증가한 30톤으로 포대벼만 매입하며 매입 품종은 오륜벼와 오대벼입니다. 매입 가격은 수확기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매입 가격을 책정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최종 지급할 예정입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수질 개선을 통해 생태 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인데요.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지방전환 신규 사업에 강림천 생태하천 복원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강림면 강림리에서 부곡리까지 강림천 4.63km 구간에 188억 원이 투입되며 생태 완충 지역인 생태추이대와 홍수시 물을 일시 저장하는 홍수터 4곳 복원, 하천 환경 정비 및 교량 2곳을 설치하는 등 환경과 치수가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합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는 청주공항은 공항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이 최근 정부의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되면서 앞으로 행정수도 세종시의 수도공항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앞으로 5년간 공항 정책 추진 방향을 담아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개선되지 않아 꾸준히 지적된 활주로 재포장과 활주로 가시거리 확충을 통한 운영 등급 상향이 추진됩니다. 또 국제선 여객터미널 독립청사 건립과 국제화물청사 확충, 소형 계류장 신설 등 활주로 연장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기존 지상감시 레이더의 성능을 개량하고 군용 활주로 내 민항기 이착륙을 위한 안전시설을 조성하는 등 공항시설 인프라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공항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방안도 추진됩니다. 먼저 지난 4월 청주에서 제주 노선을 신규 취항한 거점항공사 에어로K의 국제선 신규 취항이 추진되고 국제노선 개설에 따른 이용객 확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K뿐 아니라 전체적인 노선 다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래형 스마트벨트를 비롯한 진에어, TA항공, 제주항공, 에어로K 항공 등과 지속적인 교류를 진행하며 경기권으로 배후 지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가 관내 1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시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일권 양산시장과 함께하는 이번 시민과의 간담회는 2년간의 주요 시정 보고를 통해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참석한 시민들과 마주하며 지역 현안과 민원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간담회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9일 상북면과 하북면을 시작으로 19일 물금읍에서 마무리됩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 제시된 시민의 목소리를 새겨 듣고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가 글로벌 바이오 헬스 거점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인 보스턴 등 미국 현지 벤치마킹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 발전에 대한 전문가들의 값진 의견도 모았습니다.
포항시와 포스텍은 포항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세계 최고 바이오 클러스터를 보유한 보스턴의 랩센트럴을 방문했습니다. 랩센트럴은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기관이자 연구개발센터이며 특히 랩센트럴이 위치한 캔델스퀘어는 화이자 등 대형 제약회사와 최고 수준의 병원 밀집 지역으로 바이오 창업을 위한 최적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5일 포항시는 보스턴 바이오 산업 성장의 주요 요인과 랩센트럴 역할 등에 대해 듣고 랩센트럴의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바이오 벤처 스타트업 유치 전략 등을 모색했습니다. 또 포항시가 바이오 의료 분야의 중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7일에는 바이오 의료 전문가들과의 현지 간담회에서 포항시의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인프라 및 핵심 연구시설 등을 소개하고 지역 바이오 산업 발전 전략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또 바이오 산업과 연계한 연구 중심 의대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2023년 포스텍 의과학대학원 설립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후 방문단은 포스텍 연구 중심 의대 설립 추진을 위해 현지 의대 교수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바이오 헬스, 의료 산업 발전에 대해 얘기하고 의학 커리큘럼 등 의과학 대학원 설립 방향 및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미국 현지 시스템과 노하우를 들었습니다. 시는 지역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고 연구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며 글로벌 바이오 헬스 허브 도시로 도약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선진도시 시스템의 강점 및 우수 사례들을 포항시 정책에 적극 접목해 연구 중심 의대 설립 유치를 이뤄내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블루를 치유하는 최고의 힐링로드죠.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넓고 깊은 동해의 매력에 흠뻑 빠지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걷기 축제가 열려 많은 방문객들이 해안 트레킹을 즐겼다고 합니다. 2021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걷기 축제 소식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2021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걷기 축제를 열었습니다. 시는 참여객 안전을 위해 이번 걷기 축제를 이틀간 분산 운영했습니다. 걷기 구간은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1, 2코스로 청림 운동장에서 출발해 연호랑 새우녀 테마공원을 거쳐 흥환 간이 해수욕장에 도착하는 코스로 운영됐습니다. 또 시는 축제 기간 동안 워크온 챌린지를 통해 참가자들의 소통 공간을 온라인으로 넓혔으며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여행법인 줍깅 챌린지 등 개별 이벤트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방문객들이 호미반도 해안둘레길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도구 해수욕장과 하선대길 입구에 포토존을 확대 설치했으며 연호랑 새우녀 테마공원에서는 1분 크로키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시는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를 맞이해 개최한 이번 축제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들의 코로나 블루 극복에 도움이 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국동항 일원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국동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 지역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국동, 대교동 일대에 1만 7천 세제곱미터 유수지를 확충하고 우수관 확장과 펌프장 설치 등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업을 위해 여수시는 환경부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 지역을 위한 정비 사업으로 신청해 2025년까지 국비 236억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338억 원을 투입합니다. 여수시에 전기 이륜차 공유 배터리 충전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KT링커스 주식회사는 공유 배터리 충전소 설치와 운영, 유지 보수를 맡고 시는 그에 따른 행정사항 협조와 전기 이륜차 보급을 위한 홍보를 추진하게 됩니다. KT링커스는 내년에 전기 이륜차 공유 배터리 충전소 5대를 우선 설치하고 이후 수요에 따라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대가 멀지 않았습니다. 세계 소식입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이르면 2025년쯤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전기 자동차를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이 완전 자율주행에 다시 초점을 맞춰 전기차를 개발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최근 자율주행 시스템을 뒷받침할 반도체를 개발하는 주요 이정표에 도달해
4년 뒤인 2025년 자율주행차를 출시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플카에는 운전대와 페달이 없고 차량 실내는 이런 특성에 맞춰 설계될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18일 내년 2월 예정된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에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5일 미중 회담 직후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인권 문제를 이유로 선수단을 파견하되 공식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실제 외교적 보이콧 결정을 내릴 경우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종전선언 등 남북, 북미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으려는 우리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수마트라 새끼 코끼리가 밀렵분에 덫에 걸려 코의 절반을 잃은 채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수마트라 코끼리는 수마트라 섬에 사는 작은 코끼리종입니다. 최근 밀렵과 산림 파괴로 인한 수마트라 코끼리의 개체수는 크게 감소한 상황인데요. 현지 시각 14일 인도네시아 아체 마을에서 코가 밀렵분에 덫에 걸린 새끼 코끼리가 발견됐습니다. 생후 1년 된 아기 코끼리는 올무에 코가 끼어 거의 움직이지 못했고 매우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현지 동물협회와 천연자원보존청은 코끼리를 구조한 뒤 절단 수술을 진행했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아체 천연자원보존청 아구스 아리안토 국장은 부상이 매우 심각하고 감염이 심해 코끼리를 구할 수 없었다며 밀렵군이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코끼리를 잡으려 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부를 작성하면 쓸데없는 소비를 줄일 수 있듯 음식 일기를 쓰면 불필요한 칼로리를 줄이고 건강에 좋은 음식 섭취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천천히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